미생이라는 드라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나가면 누구나 미생으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시작은 늘 불안하고 좌절과 실수는 계속될 것이다. 완생을 꿈꾸지만 그 길은 생각보다 멀고 험난하다. 중요한 건 끝내 완생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을 버티고 또 버티는 것. 언제나 어설프고 때론 실패로 가득 찬 그 시간들도 결국 나만의 완생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그렇죠. 우리도 어설픈 미생으로 사회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쌓여갈 사회 속 흑역사를 함께 나눠볼까요?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사회생활편 지금 시작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유치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니 저는 얼마 전까지 시험 기간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부산국제영화제 자원봉사를 한 10일간 쭉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하고 돌아오니까 진짜 다음 주에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수업을 안 들으신 거죠? 네, 그러면? 왜냐면 이게 인정결이 돼가지고 아.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험을 다음 주에 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친 듯이 벼락치기 하고 진짜 하루 종일 공부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럼 희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들 시험을 치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았는데 저는 몸살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조금 고생을 했는데 최대한 집에서 푹 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전체 회의 때도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랬나요? 네. 황급하게 집 가기 전에 아프냐고 막 물어봤었던. 세심하신 네. 또 이런 거 못 참기 때문에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기억나요. 근데 그때 제가 약 기운에 살짝 몽롱했기도 했고 해서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돌려서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기억나고요. 솔직히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 몸 상태가 진짜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근데 또 그때 막 받아 쓴 서기도 하셨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때 서기의 역할. 걱정되더라고요. 지금 환절기인데 다들 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사회생활편은 저희 주제에 딱 맞는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페이지 턴의 DJ를 맡고 있는 DJ 나인이라고 합니다. 항상 임단기 잘 듣고 있는데 이번 임단기 3화를 함께 녹음하게 되어 정말 영광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나름 회사 생활 경험도 있고 인생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말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와우. 아니 회사 생활을 경험을 해본다는 게 진짜로 약간 인생 선배 같은 느낌이 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좀 멋있어요.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저는 사실 저도 그렇게 길게 해본 건 아니고 1년 좀 넘게 해보긴 했는데 그래도 회사 생활을 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완전 있죠. 나이님 자체가 되게 뭔가 성숙한 느낌이셔서 더 맞아요. 신뢰가 가는.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생활이라고 하면 굳이 꼽자면 그래도 한 번은 있는데 그때 제가 지금보다 좀 어리기도 했고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어른이라고 해야 되나? 어른이신 분들이랑 함께 하는 일이었어서 서툴지만 그래도 최대한 도움이 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굳이 꼽자면 일은 못해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회초년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약간 성실한 타입. 네, 출근만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 근데 사회생활이 정말 어렵다는 걸 느낀 게 제가 지금 인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동아리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처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같이 인턴 하시는 동기분들이랑 이제 인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저보다 언니이신 분들한테 반말 쓰셔도 된다고 같이 반말하자고 가은이라고 편하게 부르시라고 막 너무 다가갔어요. 근데 이제 다른 동기분들이 너무 이른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놀라신 거죠. 제가 너무 급속도로 네, 사실 이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 아닌데 보통 회사에서는 누구님 네. 이렇게 부르시고 막 엄청 친해지지 않는 이상은 직책을 부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약간 회사 밖에서는 뭐 맞아요. 언니 동생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였나 봐요. 회사에서는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약간 MZ스러우셨던 거네요, 그러면? 네. 어... 나이님은 근데 뭔가 처음 들어갔을 때도 MZ스러우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 썰을 들어보니까 저 원래 MZ라고 말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썰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졌어요. 아, 제가 너무 MZ라서. 이 정도로는 MZ 안 되겠다. 막 이런. 진짜. 제가 SNL 보면서 막 저러는 사람이 어딨어 막 이랬는데 어. 제가 돼버렸네요. 저희 근데 더 재밌는 흑역사 사연들이 뒤에 있다고 하거든요. 아, 그쵸. 빨리 사연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볼까요? 자, 다 함께 외쳐볼까요? 모여봐요, 대나무숲! 첫 번째 사연은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사회생활편 사연을 모집한다는 걸 듣고 스쳐 지나간 저의 흑역사가 있어 처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회생활 흑역사 정말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만 뽑아서 보내봅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회사 생활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서는 무전기로 현장 근무자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평화롭게 일을 하려는데 희희 씨, 이쪽으로 잠깐 와주시겠어요? 현장에서 생산 중에 문제가 생긴 건지 하필 그날이 제가 담당자인 날이라 무전받고 바로 뛰어갔습니다. 근데 세상에 제 생각에 한 2배 정도는 더 생산이 많이 밀려 있는 거예요. 현장 반장님, 조장님 등등 다 같이 심각한 얼굴로 이걸 어쩌지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하며 거기서 빨리 조치를 취하고 우왕좌왕 하던 도중에 같이 일하는 언니를 무전으로 부르려고 무전기에 대고 땡땡씨 원격 송신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했어야 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는 나머지 핸드폰이랑 헷갈렸는지 거기다 대고 여보세요? 라며 저도 모르게 여보세요를 외쳐버린 거예요. 속으로 정신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더니 잠깐 3초 정적에 옆에 있던 반장님이 듣고 푹 이러시더라고. 아, 지금 또 생각하니까 또 부끄럽네요. 결과적으로 이 일을 계기로 조급할수록 차분해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다들 저처럼 일이 갑자기 몰려 정신이 없어져도 차분하게 해냅시다. 화이팅! 네. 그래도 저는 상황에서 저렇게 정신 없으면 원격 송신이라는 이런 딱딱한 말도 기억 안 나서 저기 좀 대답해주세요 땡땡씨 막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뭔가 그 반장님이 푹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웃음이 나온다는 건 반장님도 귀여우셔서 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웃어줄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근데 사실 이런 말실수는 약간 귀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는 제 친구가 군대에서 말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군대 직책을 모르는데 약간 대장님? 이런 분한테 약간 동기들한테 해야 되는 그런 말을 대장님한테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근데 걔가 또 되게 운이 좋아요. 아, 짜증나. 언제 어디서든지 되게 운이 좋게 해결하는, 뭐 항상 실수해도 넘어가지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대장님이 귀엽게 보시면서 같이 담배 피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와. 네. 뭔가 잘 풀리는 사람은 진짜 잘 네, 풀린다. 될 놈들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럼 이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춘식군 자네는 에필세 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로 사이버 대학 시절을 보내야 했던 졸업 유예생입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를 틀어놓고 딴짓하는 게 국룰 맞죠? 코로나 시절에 미친 듯이 딴짓과 벼락치기로 보내던 시절 수업을 듣지 않아 생겼던 흑역사를 몇 개 풀어보고자 합니다. 때는 온라인 실시간 강의가 한창이던 날 비네이가 왜 춤을 춥니까? 김빈수군 대답해보게.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공부해오겠습니다. 다들 예습 안 합니까? 아, 그리고 김빈수군은 상담할 것이 있으니 줌 끄지 말고 잠깐 남게. 저는 그 이후로도 빈 회의가 왜 춤을 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졸고 있었거든요. 당연히도 강의 직후 교수님과 김빈수 군의 줌 상담 데이트가 이어진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자, 오늘 수업 끝입니다. 다들 예습 복습 잘 해오도록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둘씩 줌을 끄기 시작했고 아예 딥슬립을 하고 있는 저는 줌을 자유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줌 강의에는 교수님과 저, 김빈수 3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 상담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안 나간 학생이 있네. 춘식군, 개인 상담을 해야 하니 신속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 친구가 왜 안 나가지? 질문이 있는 걸까요? 이내 숨막히는 3인의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춘식군? 박춘식군. 아니, 이 학생은 오류가 났나? 아니, 왜 안 나가고 있는 거야? 이러면 상담 진행이 안 돼, 박춘식군. 상담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혹시 내게 할 말이 있는 건가, 박춘식군? 집착 관공처럼 제 이름만 중얼거리시던 교수님은 상담 근처에도 못 가보고 줌을 끄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오늘 강의 시간 살살 녹는다며 좋아하던 저는 빈수에게 사건을 전해 듣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때 정신 차리고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야 하는 건데. 하지만 이는 약과였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처음 개최된 학과 대면 행사에서 더 큰 흑역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와, 이거 행사 아니고 강의 맞지? 교수님들 연설 실화야? 그래도 지금 기분 째져. 야, 그니까 이게 얼마만이야. 오랜만에 열리는 대면 행사여서 그런지 행사 뒤풀이 또한 새내기부터 고학년 선배, 교수님까지 오셔서 북적북적했습니다. 저는 아싸 화석이었기 때문에 으쓱한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회식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냅다 누군가 이 고인물 테이블에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는 1학년들인가? 다들 맛있게 먹어요. 아, 저희는 3학년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진짜? 그렇게 선배야? 다들 마스크를 써가 못 알아보겠다 정말. 눈만 보면 다 애기야. 감사합니다. 혹시 볶음밥 지금 시켜도 될까요? 여기 사장님 장사 진짜 잘하신다. 그치? 어? 야, 홍신영 교수님이잖아. 니 왜 그래? 그 순간 뒷목이 알싸해지면서 분위기도 함께 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분명 앞치마도 메고 계셨고 술병도 들고 있으셨는데 교수님의 실물은 줌 강의 화면과는 많이 다르더군요. 사실 그 지옥 같던 현장을 어떻게 벗어났는지 아직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사장, 아니 교수님께 볶음밥까지 시켜버린 저는 전공 수업에서 도망쳐 탁과 수업을 전전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업보 때문에 제가 아직 졸업하지 못한 것일까요? 사실 아직도 그 교수님 마주칠 때마다 그때가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막 숨고 다니는데요. 진짜 저 어떡하죠? 아니, 근데 이런 에피소드가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막 약간 많은 제자들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미 벌어졌는데 그냥 뭐 당당하게 학교 다니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은근 교수님들이 이제 머리가 똑똑하시잖아요. 아, 기억력이 더 그쵸. 좋으세요. 저는 저번에 수업 시간에 졸고 있었는데 사실 수업 시간 졸는 학생들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래서 수업 시간 끝나고 이제 복도에 나와가지고 수업 시간 때는 잤지만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점심 뭐 먹지 하고 이제 막 제가 소리 지르고 있었거든요. 소리까지 지르셨어요? 너무 먹고 싶어서. 근데 음. 갑자기 교수님이 지나가시더니 막 아까 수업 시간에는 꾸벅꾸벅 졸더니만 점심 시간 되니까 눈이 탁 떠지지 이러는 거예요. 봐봐, 이게 우와, 교수님들 무서워요. 무섭다. 매서워요, 진짜. 진짜 교수님들 다들 이제 기억력이 정말 좋으시구나.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네, 다음은 흑흑 요리사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도 요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부달라 애청자입니다. 요리사는 사회생활 같은 거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요리할 때는 저도 리틀 백종원, 포스트 안성재지만 손님들과 대면할 때면 자꾸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하루는 어떤 외국인 손님이 주방에 있는 저에게 번역기로 말을 거셨습니다. 나는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것은 종교적 문제. 식탁에 소고기가 있습니까? 나 영어 못하는데. 저희는 뷔페 형식이라 여러 메뉴를 자유롭게 가져다 먹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소고기 들어간 음식을 빼고 드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오늘 요리에는 소고기 들어간 게 없었어서 제법 프로같이 이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No! No beef! 오케이? No beef! Enjoy! 정말? 그거 참 기쁘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손님까지 능숙하게 상대한 저는 그분이 음식 담는 것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미역국을 한 바가지 뜨고 계실 때 황태 미역국? 아우, 저거 완전 죽이지. 저 미역국은 보통 미역국이 아니라고. 무려 해산물 베이스에 비장의 무기, 소고기 다시다까지 더한 천상의 다시다? 여러분, 소고기 다시다도 소고기인가요? 다시다도 소고기로 쳐줘야 할지, 또 이걸 저분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그 손님은 떠온 음식과 미역국을 먹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저는 달려나가서 그분을 가로막고 뜨신 미역국을 일단 빼앗았습니다. 노 숲! 비프 예스! 비프 베이스 스튜! 노 디스 스프! 오케이. 그렇게 한 분을 종교 윤리로부터 지켜드렸습니다. 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감명받으셨던 건지 어떤 고객님이 밥을 다 드시고 저에게 또 말을 걸더라고요.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네. 밥 잘 먹었어요. 저 여기 단골인데 몇 가지가 매번 아쉬워. 일단 비빔밥이 너무 짜유. 아, 그리고 딸기잼 말고 카야잼. 카야잼 없어요? 저번부터 계속 말했는데 버터는 아직 준비가 안 됐나? 갑자기 백종원에 빙의하셔서 컨설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솔루션이 아니었던지라 초심 잃은 아이돌 팬싸 마냥 아 진짜요? 만 남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실 미국에서 살거든. 아, 매번 오는데 팁도 안 줬네. 자, 여기요. 동태 눈깔로 상대하던 저에게 이런 희소식이 사실 일하면서 팁 받는 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감격한 저는 그 팁을 기꺼이 받았고 손에 쥐어진 작고 소중한 3,000원을 본 순간 짜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팁 감사합니다. 그래, 다음에 또 올게요. 그렇게 완전히 고장난 저는 삐걱삐걱대며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3,000원만 주면 요리해주는 놈이 된 것 같아서 좀 현타가 왔지만 그래도 외국인도 멋지게 상대했고 인정받았으니 됐다라는 럭키비키적 사고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역시 안락한 주방이 최고야. 아니 막 열정적으로 노 비프 막 이랬다가 또 갑자기 막 이거 비프 베이스 슈트라면서 막 노 디스 스프 막 이런 거 너무 웃겨요. 저는 3,000원 줄 바에 그냥 안 주셔도 된다. 그냥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뭐 나도 여기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 돈을 왜 굳이 나한테? 이런 진짜요? 생각을 했을 막 것 같아요. 앞에 막 쓴소리 많이 해두고 저는 받긴 받았을 것 나도 같은데. 일단 받아서 붕어빵 그랬구나. 사 먹어야겠다. 그랬구나. 그리고 약간 뭔가 그걸 드시고 계신다고 해도 뭔가 사실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어. 약간 조금 너무 주제 넘나 맞아요. 싶어가지고 말을 안 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달려가서 말씀해주신 점이 정말 약간 MFP 같다? 약간 내향형이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은. 맞아요. 그런. 혹시 나인님은 그 MBTI가 내향형이에요, 아니면 외향형이에요? 저 완전 내향형인데 그래서 저도 얘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도 다시 가서 얘기할 용기를 못 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봐봐. 다가가기 어렵긴 해요. 근데 저는 외향형이거든요. 제가 외향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말했을 것 같아. 완전히 이렇게 막 노 빕하면서 막 후다닥 갈서 말했을 것 같기는 해요. 혹시 본인 사연 아니시죠? 아닙니다. 너무 잘 어울렸는지 않아요? 맞아. 아니에요. 그렇게 호들갑스럽지 않아요. 청취자분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넵. 네, 다음은 어리바리 귀요미님의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적응하는데 얼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1개월 정도면 적응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2개월이나 일하다가 결국 적응을 못하고 나와버렸던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진짜 집 앞에서 엄청 가까운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그 편의점은 정말 마가씨였는지 그 2개월 동안 어마무시하게 많은 진상들을 상대했었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서 아가씨 내일 비 와요? 라고 엽죽길래 네?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아가씨는 아는 게 뭐예요? 하시고 가셨어요. 정말 황당. 또 어떤 날은 할머니 무리가 우르르르 몰려와서 아가씨, 여기서 맛있는 음료 아무거나 꺼내주세요. 하시며 카드를 주고 가시고 저는 당황하며 네? 네. 아무거나 맛있는 거 꺼내달라고. 저는 할머님의 따가운 말투로 움츠러들며 제가 직접 인원수에 맞춰서 음료를 꺼내 카드를 받아 결제하고 서빙까지 했답니다. 하하.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또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오셔서 아가씨 나 이거 뜯어봐도 돼요? 카운터에 오셔서 갑자기 담배 하나를 들고 물으셔서 제가 네?
하며 약간 벙쪄 있으니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그걸 뜯어 안을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 라는 탄식과 함께 그냥 냅두고 다시 가셨어요. 결국 그 담배는 이미 비닐이 뜯어졌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물어 비흡연자인데 2만 원이나 하는 담배를 제가 사게 되었답니다. 아니, 그 많은 진상들을 상대하다 내가 돈 벌러 와서 이렇게 내 소중한 2만 원을 날리는 게 이게 맞나? 라는 회의감으로 울면서 그만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리 어리바리했는지 참 편의점은 역시 진상이 모이는 장소인가 봐요. 모든 편의점 알바생분들 화이팅! 아, 편의점. 진짜 진상 많죠. 듣는 제가 더 속상해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저 이렇게 편의점 사연까지 4개의 사연을 다 들어보았는데요. 자, 다들 임금님 얻고 튈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다들 각자 마음속에 임금님 정하셨나요? 네, 저부터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마지막 편의점 사연으로 정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이런 편의점 사연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제 주변에서 사실 못 들어본 이야기여서. 근데 지금 DJ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사연자님 얘기도 들어보니까 실제로 되게 많이 있는 일인가 봐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저 상황에서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떨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속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연을 꼽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편의점이 다양한 연령층이 오는 곳이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제 친구가 편의점 알바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2,000원인가 3,000원밖에 안 나왔는데 그걸 다 동전으로 주고 그러니까 이러면 진짜 네, 너무 민폐네요. 진짜 다양한 일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다양한 걸 파니까. 네. 그렇죠. 왜냐면 근데 저도 편의점 사연을 약간 임금님 사연으로 꼽았던 게 저도 그 메가커피라는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엄마가 애기한테 아니 이런 그 공부 열심히 안 하면은 너도 저 언니처럼 여기서 알바한다고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단 아니, 말이에요. 너무 신뢰되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지? 진짜 뭐 드라마나 웹툰에서만 보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저도 겪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연자분은 뭐 이런 말도 막 아가씨 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이런 말도 듣고 담뱃값까지 썼잖아요. 그러니까 돈까지 그러니까요. 썼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빴을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도 임금님 사연으로 꼽았습니다. 그때는 가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왜 말을 못해? 저 혼자 또 속상해가지고 또 아. 그냥 그 뒤로 메가커피에 울려 퍼지는 노래들이 다 발라드였던 거죠. 그냥. 아, 기죽어서 우울하게. 우울하게. 희인님은요? 저는 그 앞에 두 분과 다르게 저는 그 흑흑 요리사님 그 비프를 외치던 그 분의 사연이 가장 공감이 돼서 뽑았는데요. 저는 지금 제가 올리브영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단 K-뷰티가 엄청 열풍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외국인 손님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 좀 영어를 쓰는 고객님들은 그래도 짧은 그런 영어를 써서 소통이 돼서 이렇게 응대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아니면 좀 동남아 이런 쪽 분들이 오시면 아예 소통이 안 돼서 맨날 핸드폰 가져와서 번역기 돌려서 응대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또 가실 때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면 또 뿌듯하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꼽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제일 공감됐던 사연은 그 아까 교수님 사연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20살 때 그때도 비대면이 되면 이런 사연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줌이 일단 맞아요. 켜지면 그래서 제가 이제 줌을 켜놓고 친구랑 같이 마라탕을 먹으러 갔는데 오 대범한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네, 나오죠. 그래서 마라탕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마라탕을 알고 보니까 이제 소리를 켜놓고 마라탕을 먹은 거예요. 아니 먹방 ASMR.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계속 제가 이름이 김가은인데 막 김가은 학생 마이크 끄세요. 김가은 학생 마이크 끄세요 이랬는데 제가 이제 모르고 계속 마라탕을 다 먹은 거죠. 다 드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반수를 하긴 했는데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네,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임금님을 한번 정해볼까요? 그리하여 오늘의 임금님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편의점에서 고작 2개월 알바했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어리바리 귀요미님입니다. 네, 그러면 어리바리 귀요미님의 오늘의 간신은?
네, 두콩 접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충분히 실수할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턴 첫날에 동기분들께 다 같이 반말하자, 이제 반말 모드 하자라고 한 경력도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다음 알바에서는 훨씬 더 실력 향상된 모습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흑역사도 아니에요. 역시 따뜻한 말씀이시네요. 그래도 오늘의 충신인 나인님의 얘기도 안 들어볼 순 없겠죠? 제가 이 얘기하면 좀 충신이 아니라 사이코패스로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충신은 사이코패스예요. 굳건해야죠. 사실 어떤 일을 하든지 진상은 만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편의점에서 그 정도 진상 만난 걸로 쉽게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과외를 그만두려고 할 때 저희 아빠가 딱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 힘들 거면 나중엔 어떻게 살래? 막 오. 근데 맞아. 이것도 약간 딸을 위해서 맞아요. 하는 약간 쓴소리일 수 있어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맞아. 이제 힘들다고 그 순간에 딱 포기해버리고 하면은 되게 견디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나중에는. 맞아요. 그 발전이 없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쵸. 네, 그러면 알바는 언제나 서툴거나 상처받을 수 있으니 괜찮다고 다독여준 간신의 말씀과요. 버텨야지 하고 쓴소리 해주신 충신 멘트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사회생활 흑역사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DJ 나인님,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게스트로 왔는데 정말 연기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다들. 감사합니다. 제가 꽤나 뻔뻔하거든요. 저 내년에 연극부 들어가려고. 저는 고등학생 때 연극부였거든요. 진짜로요? 네네네. 연극부의 과거와 미래가 지금 여기 모여있네. 네. 오, 그러네요. 예, 저는 그냥 엄마한테 거짓말 잘하는 애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살짝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지 하고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근데 정신을 차리니까 벌써 끝나 있네요. 다음에 또 출연하시면 되죠. 그쵸. 또 오세요. 또 초대해드릴게요. 네, 언제든 불러주세요. 또 오고 싶으시죠? 네네. 자, 그러면 임당기 vs 페이지 터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래도 페이지 턴으로 가야죠. 알았어요. 다음번에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초대는 무슨. 게스트로 출연하고 싶으신 분 많으시니까. 줄 섰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네. 예. 사실 페이지 터너는 토론도 있고 그리고 네. 본인 의견을 피력하는 게 많은데 네. 이거는 이제 사연을 듣고서 이제 본인 의견을 얘기한다거나 좀 편한 분위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사연을 듣다가 저도 이제 너무 사연에 빠져들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다음 사연인 거예요. 이게 임당기의 매력. 진짜 맞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에 불러주시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치만 페이지 터너가 우선이지만 그래도 이제 다음엔 오실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좋은 마무리 멘트였습니다. 네네네. 근데 아무래도 오늘이 사회초년생 관련 주제였잖아요. 나인님이 사회초년생이신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곧 사회초년생이 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실수에 너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실수에서 더 배우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네, 실수가 없이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실수를 했다고 너무 기죽어 있으면 좀 배우는 것도 적다고 생각을 해서 네. 실수를 하더라도 좀 행동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 초년생일수록.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어머니. 괜히 나온 말이 아니네요. 맞아요. 그럼요. 나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제가 한 게 맞나요? 나인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네. 나인님이 한 번 더 말씀해주신 그 명언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진짜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사실은. 맞아요. 사회생활. 아니, 사회생활이라는 게 참 고단하고 또 가끔은 울고 싶을 만큼 복잡한 길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늘 예기치 못한 실수들이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실수도 많고 망설이는 순간도 많지만 그게 또 사회생활 묘미 아니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런 순간들 덕분에 오늘 함께 할 수 있게 된 게 아닌지 생각합니다. 모든 미생의 시간이 결국 각자의 완생으로 가는 길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순간들을 겁내지 않고 다 함께 가보는 거죠. 다가오는 순간들이 어떤 실수와 어떤 흑역사를 가져오든 결국 우리의 완성을 위한 과정일 테니까요. 그럼 다음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제4화에서 또 만나요. 우리 그때까지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터너는 다음 주 수요일에 올라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제작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제작 지원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기획 임소아, 구성 안정은, 진행 최유진, 김가은, 한주희, 윤상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